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란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사망자 수가 발생하면서 중동 지역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지난달 20일을 치러진 이란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세계이면에서는 이란의 총선 결과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란의 코로나19 확산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란의 총선 결과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난달 21일에 치러졌는데요. 최종 개표 결과 보수 성향의 당선자가 전체 285석 중에 3분의 2가 넘는 220석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란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게 수도 테헤란 선거구거든요. 이곳에 30석이 배정이 됐는데 이걸 보수파가 다 가져갔습니다. 아이고. 이란은 최고 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신정일치의 이슬람 공화국 체제인데요. 그래도 입법부 의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게 이란 의회가 정당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한 성향의 후보들이 총선을 앞두고 이합 집산에서 정파를 결성해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거구제거든요. 네. 유권자 한 명이 주별로 할당된 의석수만큼 후보자 이름을 투표용지에 적어서 최다 득표 순으로 당선자가 결정이 됩니다. 정파 간 구분이 엄격하지 않으니까 한 후보자가 여러 정파의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30석이 배정된 수도 테헤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요 1,400여 명에 달하고 있어요. 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결과 총선이 4년 전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번 총선에서는 중도 개혁파가 압승을 거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수 강경 노선이 압승을 거두면서 의회의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강경파가 의회를 장악했잖아요. 네. 근데 내년 5월에 대선이 예정돼 있거든요. 한 1년여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선거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대선에서도 반미 노선을 내세운 보수 성향의 후보가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파기도 했고요. 이란의 2인자였던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도 사살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반미, 강경파. 네, 그래서 반미 노선에 더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 대선에서 로하니 대통령이 실각을 하게 된다면 실용과 협상을 내세운 이란의 온건주의 대외 정책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이제 분석하는 네. 어떤 기준이 있지만. 네. 투표율이 높았느냐 낮았느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어땠어요? 이번에 굉장히 낮았습니다. 총선 투표율이 42.6%에 그쳤어요. 1979년에 이란 혁명이 발생한 이후에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테헤란의 투표율이 25%밖에 안 됐어요. 지난번 총선의 딱 절반에 불과했는데요. 강경 정책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핵합의 파기 이후에 미국의 제재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을 지금의 정부가 극복하지 못하면서 실망한 유권자들이 대거 기권을 했다, 이런 뜻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총선의 투표 참여율을 체제의 견고함이라든가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충성을 증명하는 척도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투표 참여는 종교적 의무다,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면서 투표장에 나오려고 독려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더구나 강경파가 압승할 거라고 일찌감치 예상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 하메네이의 투표 참여 호소에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이 모여졌는데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워낙 오후 6시에 마감을 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투표율이 낮으니까 자정까지 6시간에 연장을 했는데도 당일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너무 있어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3번 계속 이제 연장을 시키면서 결국 자정까지 이제 투표 시각을 이렇게 좀 연장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민심이 많이 네. 그 집권 세력이든 아니면 정치권에 멀어져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있고요. 네. 선거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8명, 코로나19에 대한 사망자요. 확진 환자가 43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니까 사람들이 투표하러 또 안 네, 가는. 그것도 좀 꺼리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투표 시간을 그렇게 당일날 마음 놓고 그렇게 줄였다 늘렸다 네. 하는 게 이건 사실은 특정 정당한테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이게 일인데요. 이제 신정 일치 체제를 갖고 있는 이란의 어떤 네. 독특한 정치 체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그 뭐랄까요? 그 사상 검열이라든가 약간 네. 그 하나의 어떤 단일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란 헌법수호위원회가 지난달에 총선 후보 심사를 했는데요. 예비 후보자들을 대거 탈락시켰어요. 이게 후보자에 대한 사상을 검열한다는 것도 역시 이란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란이 총선하고 대선 전에 이렇게 헌법수호위원회가 후보들을 심사해서 이슬람 종교와 이란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 이런 조항을 지금 뭐 많은 조항이 있지만 이것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 후보자가 14,000여 명이었는데요. 9,000여 명이 탈락했어요. 그래서 이 후보를 아예 금지를 시켰습니다. 현역 의원 90명도 포함이 됐는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탈락을 한 셈이죠. 그래서 이슬람과 이란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를 들기는 했지만 사실은 지금 뭐 개혁파, 중도파가 지금 의회에 다수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탈락한 사람들이 거의 다 개혁파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총선에서 개혁파 인사들의 출마를 막기 위해서 이란 헌법수호위원회가 꼼수를 쓴 것이다라고 주요 외신들은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도 개혁파 의원들 중에 심사를 통과시킨 사람들도 알고 보면 개혁파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선거구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진 강경파가 굉장히 이번에 득세를 하는데 이런 이란 헌법수호위원회의 사상 검열도 한몫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나라를 독재라고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는데 네. 사상을 검열해가지고 네. 당신은 출마할 자격이 있어 없어 이렇게 구분하면 네네. 얼마든지 거기에 사심이 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건데 네. 아니 이란이 이런 나라였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있죠. 대통령이 또 있잖아요. 그 관계가 대통령보다 어떻게 되는 건지. 훨씬 더 권력이 큰 사람을 네. 최고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란 의회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입니다. 종교 지도, 신정 일치 체제니까요. 이 종교 지도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메네이가 지금 정치에 대거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헌법수호위원회가 이제 사상 검열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위원회 위원이 12명입니다. 근데 절반인 6명을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임명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6명을 사법부 수장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사람이 또 최고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12명을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그냥 임명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중동 전문 매체 아랍 위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개혁파를 올해 밀어낸 이유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올해 80세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물론 최고 지도자는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신으로 여기시면 되는데 최근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신호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메네이의 최우선 과제가 부드러운 승계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이제 다음에 누가 될지를 이제 뽑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발생할 불안에 대비해서 정부의 모든 기관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채우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층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는 층들이 많거든요. 이란에서 그 시위 사태, 대규모 시위 사태가 민생고 때문에 그랬었잖아요. 반시위가 아주 거세게 일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례적으로 이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층이 이렇게 반대하는 민심이 이번에 투표의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이런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강경보수가 집권을 한 것이나 다름이 네. 없는데 의회를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하고 관계는 점점 나빠지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하고 핵 합의를 성사시켰던 현재 로하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심판하는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강경파가 압승을 거뒀으니까 앞으로 이런 대외 정책이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 더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란 제재를 장기화하고 있잖아요. 네. 역설적으로 핵과 관련한 합의에 대한 대화를 기피하는 보수 진영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오히려 미국이 만들어줬다. 이런 그런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네.
이란이 금수 조치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33.5%까지 올랐고요. 국내 총생산도 전년 대비 6%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다가 솔레이마니 사령관까지 암살을 미국이 하게 되면서 보수 진영이 힘을 얻게 됐어요. 그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핵합의 파기한 게 네. 이란의 보수화를 오히려 촉진시켰고 반미 노선을 또 더 만들었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경제가 힘들어서 내부 정정 불안도 계속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수파는 미국하고 절대 대화 안 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미국이 어떤 자세를 취한다고 해도 우리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라고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결국은 반미 강병파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 생활고가 심화되면서 이렇게 강경파가 반격에 성공을 하게 된 건데 하메네이가 전임자 호메이니처럼 독이 든 잔을 마실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호메이니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 끝까지 결사항전을 외쳤습니다. 근데 네. 민생이 파탄이 났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시에 유엔이 중재하는 휴전 협상에 나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메네이도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호메이니 당시 최고 지도자와 같은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강경파들이 앞으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양보하는 입장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은 뭐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 철수하라 그랬다고 네. 그런 얘기도 나와서 좀 걱정스러웠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와는? 일단 강경파가 득세를 하게 되면 이란과 관계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되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는 이란하고 오랜 기간 동안 활발하게 경제 교류를 해오긴 했었잖아요. 근데 2018년 8월에 미국이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을 했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을 하면서 이제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한시적 제재 예외 조치를 우리나라에 취했다가 작년 5월에 중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이란 간의 원화 결제 계좌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7조 원 상당의 원유, 초경질유 수입 대금을 못 받으면서 이걸 내놔라 그러면서 지금 또 양국 관계가 살짝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의약품 거래 같은 인도적인 목적의 교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을 발표하면서 지금 이란의 불만은 쌓일 대로 쌓였다라고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경파가 의회를 장악하면 외교관들 중에 온건파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그 실세인 강경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랑 가까워지려는 태도를 보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참 냉각기를 거치긴 하겠지만 이 제재가 영원히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교류를 좀 계속하면서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지금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네, 그렇습니다. 뭔가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될 텐데요. 네, 그게 참 근데 뭐 어려운 당분간은 상황이죠. 그렇죠. 네. 미국하고 이란하고 저런 네네.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만한 그렇습니다. 공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자, 코로나19 관련 얘기도 좀 해보죠. 이란의 상황도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네. 3월 1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란에서 978명이 발생을 했고요. 사망자가 54명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퍼져나가고 있는데 사망자가 발생한 건 이란뿐이에요. 그리고 중국을 제외하고는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또 이란입니다. 확진자, 사망자가 매일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진단 키트가 굉장히 부족했었어요. 네. 그래서 검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중국에서 검사 키트가 수만 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도 3월 1일을 기점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동 10개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잘 살펴보면 좀 최근에 추가된 감염자들이 다 최근에 이란에 다녀왔다는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이 됐다고. 그렇습니다. 좀 많이 퍼져나갔는데요. 2월 19일에 이란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란하고 중국을 정기적으로 오가던 상인이었던 걸로 이렇게 좀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란 당국은 중국행 직행 여객기를 금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유지를 이용해서 중국을 오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이 너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요. 민병대와 의료진으로 구성된 30만 팀을
지금 구성을 해서 집집마다 일일이 방문해서 의심 환자를 찾아내겠다 이런 정책을 내놨어요. 이란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나라 크기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자가 네. 국민들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침하고 네. 확진 그렇습니다. 판정을 받고 네. 정부 고위층들도 줄줄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확진 판정이 아니라 사망자까지 지금 속속 나오고 있어요. 2일 현지 시각으로 2일에 헌법기관인 국정조정위원회의 모하마디 위원이 치료 중에 숨졌습니다. 근데 국정조정위원회가 최고 지도자의 자문기구예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유고시에 임시지도부 구성을 주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코로나19로 사망을 했고요. 다스타크 이란 국회 부의장도 지난달 29일에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에는 이란에서 최초 감염자가 나온 시아파 성직 고메이니 성직자가 이제 전 바티칸 대사이기도 했는데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역시 사망을 했고요. 지금 확진자 중에는 앱테카르 부통령이 있는데 최고위직입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신 보건부 차관 하리르치 보건부 차관 기침을 했던 그 인물도 포함이 됐고요. 지금 굉장히 뭐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앱테카르 부통령은 확진 판정을 받기 하루 전에 내각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로하니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부통령이니까요. 네. 자리가 그랬겠죠. 그래서 지금 내각 전체가 혹시 감염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 검사 결과가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부통령이 감염이 되고 네. 뭐 이렇게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이 된다는 얘기면은 네. 일반 국민들은 어떨까? 훨씬 더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근데 중국 내 고위급 인사 중에 지금 이란 내 고위급 인사 중에 왜 이렇게 많을까 다른 국가보다 네. 여기에 대한 얘기가 일단 지금 이란에서 사망자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란과 중국과의 관계가 꼽히고 있거든요. 아까 상인 네. 얘기하셨지만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니까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네. 중국이 이란에 많이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위급 인사들이 중국 인사들하고 접촉을 하는 경우가 다른 나라들보다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슬람교의 어떤 독특한 예배 방식도 영향을 미쳤나요? 그러니까 모스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사원을요. 예배당 같은 사원. 네. 근데 바닥에서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밀접하게 옆에서 앉아서 예배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접촉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란 모스크에는 이란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의 사람들도 자주 찾아오고 있고요. 이 모스크가 24시간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이동이 그러니까 막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란이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인 금요 대예배를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1개 주 중에 23개 도시에서 취소를 했는데 사실 이라크랑 전쟁을 할 때도 쉬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금요 대예배가 취소된 건 이란이 신정일직 국가가 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뭐 우리 이제 신천지 교회의 네. 독특한 예배 방식 얘기하지만 네. 이슬람교 예배 방식도 좀 사실 유사한 점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금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된다. 여러 가지로 좀 우리나라 상황도 걱정이지만 이란 상황도 좀 걱정이 네네. 되네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이란이 그러지 않아도 뭐 미국하고 갈등 때문에 고립된 상황인데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겠어요. 중동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의 인근 국가들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속속 국경을 다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못 오게 하고 물자도 못 오가게 하고 지금 항공편도 차단을 하고 그래서 지금 경제 사정이 안 그래도 안 좋은데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항공교통 허브인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항공편 운항을 다 끊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인들이 외국을 드나드는 관문이 바로 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두 항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무슨 것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기도 나오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됐고요. 네. 완전히 고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주재 한국 대사관은 심각한 상황에 대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2월 27일에 네. 이란 내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인접국가에서 이란 노선 항공편이 잇따라 취소가 되고 있고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도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란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비를 해서 항상 여권, 현금, 휴대전화 같은 필수 물품을 준비해달라.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달라. 이런 당부를 교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지금 여행 규제 국가가 90여 개국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란은 또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거 아닌가 생각하네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이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야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원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